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와 함께 열리고 있는 산업 전시회에는 전 세계의 에너지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시장 선점 경쟁을 펴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 개최를 계기로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가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하는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알아봅니다.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사태가 터지기 전이나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소홀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지만 산업 전시회도 함께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에너지 대기업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오늘 첫 소식 서성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전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세계 유수의 에너지 대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격동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대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 입안자들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에너지 분야 지도자가 총출동한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 기간에 열린 것도 경쟁을 부추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And it's the most important energy congress worldwide. So we are here with a large booth because Korea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markets. 차기 에너지 총회 개최지인 터키. 2019년 총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아랍에미리트 등 5개 나라는 국가관까지 만들었습니다. 개최지 대구와 경북도 전시관을 마련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부 국제과제 수행하고 있는 아주 기술력과 상품성이 증명된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이번 전시 홍보관에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에너지 중소기업 특별관도 마련됐습니다. 그 성능이나 품질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기업과의 교류 기회가 없어서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자기 비용 없이 타워형 풍력 발전 시설이나 해양 염분차를 이용한 발전 시설 등 국내 에너지 기술의 현주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는 16일부터 이틀 동안은 일반에도 공개됩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네, 세계 에너지 총회를 계기로 대구문화방송이 연속 보도하고 있는 기획뉴스 신재생 에너지가 해답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윤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37분 순간 예비 전력이 35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력경보 2단계인 관심이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12시간 뒤 비슷한 시간에는 예비 전력이 5배 이상 확보됩니다. 새벽에 남는 전기를 저장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 피크 시간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는다는 이유로 온 국민들이 한낮 찜통 더위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가정용 전기 저장 시스템입니다. 맑은 날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저장한 뒤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밤 시간대에 사용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대에 이 자기가 많이 쓰고자 하는 시간대에 충분히 전력을 사용함으로 해서 전력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국가적으로 볼 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의 100가구에 이 장비를 설치하고 가동을 해봤더니 전기요금이 평균 14.6% 적게 나왔고 90% 이상 전기요금을 아꼈던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쓸 때는 평균 잡아 1년에 평균 잡아 한 11만원, 12만원 나왔는데 지금은 작게 나올 때는 10,000원, 2,000원, 조금 많이 나올 때는 한 3만원 정도.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뿐 아니라 정전이나 비상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가정에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이런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대구 전 지역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15년에서 17년 사이에 국비 한 85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또 뭐 달성군 성서 지역을 이주로 해서 대구시 전체에 ESS 사업을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다 보니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을 낮춰야 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처럼 국가에서 보조금도 지원해야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다는 소식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에너지총회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일본 도쿄전력 부사장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고 아이자와 도쿄전력 부사장은 최근 잇따르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은 인재라면서 어수선한 작업 환경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는 여전히 안전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도 생선 초밥을 먹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私は1週間に2回ぐらいお寿司を食べますが、今のところ別に問題ありませんし、東京の人間でもみんな普通にお寿司を食べ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원전 오염수 유출이 문제가 없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 폐쇄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そういう選択肢も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理解しております。ただ一方でそのために石炭火力をかなり多く増設をされるというような必要も出てくると思いますので 젠고 부사장은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철거되기까지는 30에서 4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주영순 의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총리실의 요청으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대구 고용노동청장 등 관련 공무원 징계와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2주 만에 재심을 거쳐 산재 예방 지도과에 대한 부서 경고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노동부가 이런 사실을 6개월간 감추다가 뒤늦게 보고했다면서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직원까지 성과 상여금을 최고 20%까지 삭감하게 돼 있어 징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금융시스템 보호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이 터진 뒤에도 피해자를 위한 조치와 배려가 크게 미흡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동양증권 사태를 금융 사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설명이 없었고 심지어는 무슨 상품인지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는 4만 9천여 명, 지역에서는 동양증권 10개 지점에서 문제의 상품을 팔았습니다. 지역 비상대책위가 파악한 피해자는 2, 300명입니다. 실제로 이 상품을 거래한 사람이 2, 3천 명은 된다고 하니까 아직 스스로 피해자라고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양증권 측은 자료 공개를 꺼리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데도 소극적입니다.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피해자들 리스트도 안 준다. 문자를 해가지고 좀 고지를 해라 해도 고지도 안 한다. 이렇다 보니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보름 동안 200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금액도 91억 원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하나여 구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신속한 구제 신고를 통해서 보호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인층에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 감사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회는 유흥업종의 사용이 제한된 클린카드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 5월까지 1,000여만 원을 심야 시간에 결제하고 일부 의원이 공통경비를 각종 단체 모임의 회비로 쓰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도 일부 의원이 휴일에 중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통경비와 업무 추진비를 공적 활동과 관계없는 용도로 지출한 내용이 적발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는 오늘 영천시 녹전동 하이테크 지구에서 보잉사 항공전자부품 정비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영천시 녹전동 일대 14,000여 제곱미터에 최대 1억 달러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으로 내년 10월 센터가 완공되면 대구 공군기지의 F-15K와 관련한 항공 전자부품 시험 및 정비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경북 테크노파크 비리 의혹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에 따르면 경북 테크노파크 장내웅 원장은 산하기관장 채용 비리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데 이어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연구자로 참여해 연구비를 받고 자신이 평가 책임자가 돼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 등록금을 재단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991년 지방경찰청으로 승격된 이후 순직한 경찰관 79명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북경찰청 5층에 이들의 사진을 전시한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오늘 제막식과 추모식을 가졌고 1층에는 경북경찰 5천여 명의 얼굴 사진으로 꾸민 모자이크 벽도 만들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0명의 경찰관이 순직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